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입니다. 자, 오늘요 날씨 보면요 때 이름 초이름 날씨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낮에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부지방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요 흐린 상태입니다. 아마도요 저녁쯤 되면은요 축축한 여름 날씨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일면 톱 기사로요. 제목이 딱 네 글자입니다. 금리 발작.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 이상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국채 3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9 BP, 베이시스 포인트. 약간 좀 어려운데요. 0.19% 올랐다는 겁니다. 포인트로요. 사상 최초 30년물 역정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올 초하고 비교했어요. 여기 뭐 숫자가 있는데 숫자보다는요. 그래프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4월 11일이 마지막이고요. 맨 처음은 1월 3일인데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린다고 계속 예고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추경까지 겹쳐서 금리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게 또 걱정거리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등 돌린 김호수 검찰총장. 총장직 연년 않는다. 지금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제 검찰이 지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좀 더 보죠. 지검장들 형사사법 개선 특위를 제안했다. 지금 강력 반발 속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민주당은요. 검찰 정상화하는 거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 이거를 좀 논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전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뭐 역시 뭐 이 검찰 수사권 관련 얘기 톱 기사로 싣고 있고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주간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확진이 3주 만에 절반이 됐다. 지금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방역 의료 체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른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러니까 좀 뭔가 등급을 좀 낮춰서 보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10만 명대 아래. 뭐 확실히 좀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여기 아래쪽 기사인데요. 시민단체 횡령이 없나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지금요. 보조금 비리 과거에 이른바 윤미향 사태 때 이게 논란이 꽤 됐었잖아요. 자, 인수위에 회계 투명화 이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뭔가 보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역시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기 요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 호소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전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우리로서는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부담 100배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급발진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검찰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 검찰의 모습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아 보인다. 뭐 서로 좀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이상기류. 인수위 그동안 큰 잡음 없이 좀 무난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신 분,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어제 인수위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장관 자리에 자꾸 하마평 오르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최측근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K9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만나면 몇 살이세요? 이거부터 따져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가 참 계산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른바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있고요. 연으로 따지는 나이가 있고요. 만으로 따지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나이는 나이인데 이게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하자. 이 얘기가 인수위에서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국회에 화상연설했거든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뭔가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기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6.25 때 한국처럼 절실하다. 무기 요청한 젤렌스키. 그냥 무기를 달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좀 부담인데 한국 전쟁 얘기까지 해서 당신들은 도움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영상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리우폴 지금 굉장히 참상이죠. 이 현장의 모습까지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탱크 전투기 등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살상 무기는 이거 안 됩니다. 거절한 상태죠. 자, 그럼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제 연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І немає злічені запаси військової техніки ще з часів Радянського Союзу. Ми потребуємо систе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Ми потребуємо літаків, танків, інша бронетехніка, артилерійські системи та боєприпаси. 자, 저렇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러시아의 맞설 무기 한국에 있다. 이거 콕 집은 거죠. 한국이 갖고 있다 그거 지금. 근데 이 국회 연설에 난감해진 여야다. 무기 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은 일단 신중해야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요. 대공무기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한 상태입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있기 전에 국방부에서 뭔가 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 태세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렇게 입장을 설명했는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한 셈이 된 거죠,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어떡하죠?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전쟁을 겪었고 또 수많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군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어렵사리 우리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이 방금 들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러시아와도 거의 북한을 통해서도 이 접경 지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도 1,0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고 예. 이제 살상 무기를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총기 수준이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예. 수많은 나라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상당히 수준 높은 실력에 그렇죠.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 자주포 군비가. 같은 거는 뭐 네. 굉장히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디펜스라든지 LIG라든지 예. 아주 그 위성을 통한 예. 여러 가지 대공 방어 체계는 상당히 수준급이거든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 그런 걸 수준에 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무기 체계가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아쉽게도 국방부의 원칙, 이 정부의 원칙이 예.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준다네요. 그러니까 이거 줄 수 없다. 뭐 인도적 그러니까 지원을 비산쌀 하고. 무기나 그러니까 네. 군 장비 중에서도 살상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꺼이 준다. 그러나 이게 뭔가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못 준다. 그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기사 제가 소개해드릴 때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작은 제목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어제 이 화상 연설이 있었던 장소가요. 국회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통상 연설하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회 도서관에서 했습니까? 이걸 두고도 약간 뒷말이 있었어요. 왜 국회 도서관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혹시 이런 것도 뭐 러시아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게 이 화상 연설 장비는 이게 국회 도서관 쪽이 더 용이하다. 본회의장에서 이거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장소를 국회 도서관으로 정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이제 언론 통해서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아마 법적인 부분 그건 우리가 유의할 수는 예.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의원 본인 이름의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그렇죠. 불편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 의원이 아닌 현역 의원 아닌 분들도 분들도 많이 왔거든요.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화상의 그 말하자면 시설 설비나 편의성에 있어서 아마 예. 도서관 지하 대강당이 훨씬 편리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안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 기사는 아마 일부러 이거를 국회 도서관을 굳이 써놓은 것 같아요. 통상 그냥 국회 그러는데 도서관이라는 부분까지 좀 강조를 한 기사입니다. 자, 이상일 전 의원님. 지금 김용주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고민 길게 설명하셨지만 역시 힘들다 이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실 우리 정부로서 고민스러운 점이 있죠. 예. 아마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독립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전 세계인의 바람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은 다른 것이 당시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 참전을 결의해서 예. 소위 이제 16개 나라가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단 그렇죠. 말이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안보리의 멤버로서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 차원의 이 참전이 어려운 상황인 점도 있단 말이죠.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전투를 위해서 예. 소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예. 사실인데 우리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사일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상용 무기를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역시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현 정부는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 예. 좀 같이 선제적으로 좀 동참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좀 뒤늦게 따라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일단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을 예. 소위 말해서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군사 장비나 물자는 뭐 저는 제공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비살상용, 그렇죠. 비전투용. 예, 그러니까 전투의 능력이 강화돼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와 관련된 장비들은 소위 말해서 살상용이 아닌 장비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장비가 뛰어나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의료 물자, 생활 물자도 훨씬 더 제공을 해서 예. 지금 러시아의 만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전직 의원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요, 역시 스스로 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힘을 갖지 않으면 진짜 대통령이 계속 지금 수십 개 나라에 연설하면서 요청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민수 전 수석님. 국회 본회의장을 사용할 때는 아까 뭐 질문에 나왔는데요. 규정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상대국에 가서 뭐 우리 정상이 연설한다든지 이런 뭐 관례도 보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겠죠. 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근무할 때도 서방권한 국가의 이제 수반이 예. 본회의장 연설을 하고 싶다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국회의장께도 보고 드리고 이제 숙고한 끝에 예. 본회의장을 함부로 이렇게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본회의장 앞에 있는 제2회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결위 회의장.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예, 거죠. 거기를 써달라고 했는데 당시 야당이 이제 또 시위를 하는 바람에 당시 그 국가 수반도 결국 여기 국회 도서관에 가면 대강당이라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연설했던, 여기를 사용했다는 거고.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이렇게 그 나라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zelensky 대통령을 초청한 아마 그 친선협회랄지 예. 이런 데 의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연설도 듣고 하는 모습들이 왜냐하면 저 자리에 우리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저 나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본인들의 그 민간인들, 자국민들이 저렇게 예.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조금 이렇게 해서 초청할 때 얘기 듣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난감해진 여야다.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